한국 전투기 중동 시장 진출?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의 KF-21 보람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일본이 상당히 배 아파하는 반응을 보이는데요. 미국 F-35는 사우디 수출이 어렵고 일본이 참여하는 GCAP도 불확실한 상황. 그렇다면 사우디가 선택할 현실적인 대안은 바로 한국의 KF-21. KF-21이 사우디에 수출된다면 한국 항공산업의 역사가 새롭게 쓰일 것입니다. 과연 한국은 이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일본 기사와 댓글 반응을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KF-21 중동시장 진출하나? 사우디아라비아 정보 접근 요청.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의 KF-21 보람의 스텔스 전투기에 대한 정보 접근을 요청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한국에게 전투기 수출 시장 개척의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도 공군 전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차세대 전투기 도입 필요성.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는 제5세대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미국에서 F-15SA, 유럽에서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도입했지만 최신 전투기 개발 흐름에 맞춰 제5세대 전투기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우디는 일본, 영국, 이탈리아가 공동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 프로젝트 GCAP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사우디의 인권 문제로 인해 일본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협력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사우디가 한국의 KF-21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은 비교적 유연한 무기 수출 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천궁 II지대공 미사일을 수출한 바 있다. KF-21이 그 다음 수출 품목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KF-21 완전한 스텔스기는 아니야. KF-21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공동 개발 중인 전투기로 스텔스 요소를 적용했지만 완전한 제5세대 전투기가 아닌 4.75세대로 평가된다. 특히 F-22나 F-35처럼 내부 무장창 웨폰 베이를 갖추지 않은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우디 입장에서는 KF-21이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사우디에 F-35를 판매하는 데 소극적이며 GCAP 프로젝트도 일본과의 협력 문제로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한국에게 KF-21 수출은 왜 중요한가? KF-21의 수출 성공 여부는 한국 항공산업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한국은 이미 K전차, K9 자주포, T-50 및 FA-50 경공격기 등 방산 수출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KF-21이 수출된다면 본격적인 전투기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 현재 사우디가 KF-21을 구매할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최소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앞으로 한국이 사우디에 어느 정도의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실제 계약으로 이어질 것인지가 최대 관건이며 이 과정 일본, 영국, 이탈리아의 GCAP 프로젝트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사우디가 일본, 영국, 이탈리아가 공동 개발하는 차세대 전투기에 강한 관심을 보이며 이 계획에 끼어들고 싶어 한다는 뉴스가 예전부터 나오고 있지만 한번 잘 생각해보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비밀리에 평화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그 회담이 열린 곳이 바로 사우디다. 즉 사우디는 서방의 맹주인 미국뿐만 아니라 권위주의 전제 국가인 러시아 그리고 중국과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아무리 오일 머니가 풍부해 차세대 전투기 개발의 가장 큰 난제인 개발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해도 그런 나라를 참여시키면 기밀 덩어리인 전투기의 모든 정보가 러시아로 흘러들어갈 것이다. 실제로 기체가 등장했을 때는 이미 적국의 모든 정보가 넘어간 상태가 될 수도 있다. 사우디의 참여가 개발비 절감에 도움이 된다고 해도 영혼을 팔아넘기는 것과 같은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사우디가 한국 전투기에 관심을 보이는 것도 결국 보험 같은 개념일 것이다. 잘 됐네요. KF-21 전투기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사줄 것 같습니다. 사우디의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참여를 일본이 강경하게 거부하는 배경에는 미국이 중동 국가들의 스텔스 전투기 기술을 이전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우디가 KF-21에 관심을 보인다고 하니 한국은 환영하겠지만 이 문제에는 복잡한 사정이 숨어 있다. KF-21의 엔진은 미국산이며 G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 엔진 설계도와 핵심 부품을 사용해 한국에서 라이선스 생산 후 조립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KF-21을 해외에 수출하려면 미국의 승인이 필요하며 미국이 거부하면 수출도 불가능해진다. 예전에 F-35 개발 당시 사우디도 참가했지만 정치적 이유로 미국이 제외시킨 전례가 있다. 일본이 사우디의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 참여를 꺼리는 이유도 F-35 개발 당시 미국이 사우디를 배제했던 이유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된다.
KF-21이 수출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과연 잘 될까? 트럼프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무슨 일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왕국이다. 즉, 가치관이 다르며 국왕이 누구냐에 따라 정책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또한 미국이 과거 이란에서 쓴맛을 본 것처럼 정권이 바뀌면 적이 될 수도 있다. 자금력이 부족한 영국과 이탈리아는 사우디를 투자자로 끌어들이고 싶겠지만 일본 입장에서라면 팔더라도 모키 모델 성능이 제한된 수출용 모델 수준이 한계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조건을 걸고 압력을 가할 수 있는 KF-21 보라매 쪽이 더 유연하고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다. 일본은 인도네시아가 고속철 건설 때 했던 것처럼 양국을 경쟁시키면서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려는 협상 전략에 말려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미국 전투기의 블랙박스를 열었다가 다시 닫지 못하고 그걸 카피해서 결국 미국에 혼났던 정도로 하지 말라는 걸 하고 결국 문제를 일으킨 사례가 있지. 일본, 영국, 이탈리아의 차세대 전투기는 완전히 오리지널 모델이며 완성되면 인기가 많을 것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일본의 수출 규제를 어디까지 확대할 수 있을지 가격과 완성 시점이 문제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최신 전투기를 수출하면 중국 한국 러시아로 기밀이 새어나가게 될 것이다. 결국 전투기 구매 대금 대신 정보를 넘겨주려는 속셈이다. 그러니 일본은 사우디를 믿지 말고 전투기 판매나 공동 개발에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 한국산 무기는 미국을 통해 우크라이나 이스라엘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음. 미국을 통한 수출이 호평받고 있으며 무기만큼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제품도 없다. 전투기 제조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한국 경제를 한층 끌어올릴 것이고 무기 산업은 확실한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일본 역시 한국 전쟁 당시 미국의 무기 탄약 제조를 도와서 발전한 것은 유명한 사실이다. 현재 KF-21로는 사우디도 큰 메리트를 느끼지 못할 것이다. 웨폰 베이를 탑재하고 스텔스성을 높인 블록 3버전이 언제 나올지가 관건이다. 한국도 구매국이 많아지면 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을 테니. 사우디아라비아가 KF-21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좋은데 레이더 기술을 지원한 곳이 이스라엘이라는 점은 괜찮을까? 적어도 엔진은 사우디가 F-15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거부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KF-21의 레이더와 엔진은 라이선스 생산이므로 사우디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고작 기체 설계도 정도 아닐까. 게다가 기사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웨폰 베이는 물론 스텔스 도료도 없는 상태다. 그러니 한국제 스텔스 흉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다. 스텔스기도 아니고 중국 전투기처럼 미국 기체 디자인을 따라 만든 가짜 스텔스 흉내 기종이다. 엔진도 미국에서 조달한 것이고 KF-21을 스텔스기로 표기하는 의도가 뭐지? 한국의 4세대 개발 중 전투기를 굳이 일본 기사에서 스텔스기로 잘못 표기해서 무슨 이득이 있을까? 보라매가 스텔스라니 도대체 어디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거지? 장기적으로 제한적인 스텔스 능력을 추가할 것이라는 주장조차 한국 측에서도 하지 않았는데. 기만으로 쌓아 올린 기술 강국이 이 껍질이 벗겨지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수요를 유지할 수 있을까? 사우디 보라매보다는 F-15SA의 성능이 더 우수합니다. 그쪽을 추가 구매하는 게 더 나을 겁니다. 지금까지 기사와 댓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